젊은 실학자들. 신혼이 돌아가고 며칠 후 그에게서 사람이 왔다. 자기의 집으로 좀 오라는 것이었다. 무슨 일로 오라고 하시는지는 알고 있지 않으시오? 네, 그러하옵니다. 그냥 몇 분 손님이 오시는데 백원 선생도 모신다는 말씀만을 하셨을 뿐입니다. 글피우시에 댁으로 오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알아소이다. 내가 가도 되는 자리인지. 정우는 사실 신혼의 초청이 조금은 부담스러웠다. 자신이 신혼이나 이용이와 부모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그들의 파격적인 호의에 의해서였다. 그런 세교란 사실 사회적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았다. 아무리 세상이 많이 변한 것이 사실이라고는 하지만 상민 출신인 자기가 명문 사대부가의 명망 높은 자식들과 어떻게 부모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확실히는 알 수 없었으나 해강이 자기와의 해우를 자꾸만 뒤로 미루는 것도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경우가 있었다. 하기야 해강이 바쁜 것은 한양의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일이기는 했다. 그는 워낙 많은 책을 쓰기 때문에 침식을 잊고 밤과 낮을 거꾸로 하고 산다는 소문이 성내의 식자들 간에 퍼져 있었다. 신혼의 집에 초청을 받은 날이 되었다. 정우는 의관을 갖추고 길을 떠났다. 약현에서 신혼이 살고 있는 관인방으로 가려면 아무래도 돈의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 듯 했다. 정우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놓았다. 무엇보다도 그는 오늘 신혼이 집에 모인다는 사람들이 몇몇들이 궁금했다. 어쩌면 오늘의 모임은 신혼이 자기를 한양의 젊은 학자들에게 소개시키고자 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다시 한번 신혼에게 감사한 생각이 들었다. 자기 같은 상민 출신의 이름 없는 사람을 신혼은 너무나 크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저 송구스러울 따름이었다. 그는 합동을 지나 이교를 넘었다. 다시 신교를 지나 반송방으로 올라 유동을 왼편으로 돌았다. 유동 저편으로는 모화관이 보였다. 모화관 앞으로는 천연정과 연지가 보였고 그 뒤로는 무학의 짙푸른 소나무 숲이 보였다. 무학과 마주하여 인왕의 거대한 자태가 위압적으로 다가왔다. 사실 돈의문 근방은 그가 잘 보지 않은 곳이다. 돈의 문이라고 하면 조선왕조의 4대의 문이었다. 그 문 바로 앞에 모화관이 지어져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었다. 정우는 이 모화관만 보면 역정이 솟구치곤 했다. 조선조 선비들이 정신 속에 박힌 천국에 대한 4대의식은 정우가 보건대 너무나 지나친 바가 없지 않았다. 서쪽은 바로 진리와 권력, 그리고 학문과 절대의 힘이 전해져 오는 방향이었다. 어떤 문장도 그쪽의 문구를 흉내내지 않음이 없었고 어떤 학문도 그쪽으로부터 전해져 오지 않은 것이 없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조선의 지도만큼은 그쪽의 힘을 빌릴 수 없는 것이다. 조선의 지도를 가장 잘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조선 사람밖에 없었다. 천국에 대한 모화 사상이야말로 참다운 조선 지도를 그리는데 가장 큰 적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돈의 문을 들어서니 왼편 언덕이 곧바로 경희궁이었다. 궁은 깊은 숲과 높은 담장 안에 파묻혀 있었다. 경희궁에는 문이 있었는데 남쪽에 위치해서 서양하고 있는 문의 맞은편에는 훈영과 비국이 있었다. 경희궁 뒤에는 짙은 소나무 숲 속에 사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직의 짙은 숲 뒤에는 인왕의 피른대가 허옇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알 수 없는 위험과 침묵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걸음을 부지런히 옮겨 놓았다. 약속 시간을 지켜서 관인동에 도착하고 싶었다. 그는 육조의 입구를 지나 의금무 앞을 통과했다. 나졸들이 쫙 깔려 있었다. 관아들이 늘어선 데라 보초서는 나졸들이 질비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흥인문을 향해 동쪽으로 계속 걸음을 옮겨 놓다가 이윽고 대사동 입구에서 좌회전했다.
그러니까 대사동은 경복궁과 창경궁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것은 달리 말해서 돈의문과 흥인문의 중간쯤 되는 위치라고 말하면 된다. 이윽고 그는 관인방 신원이 집 앞에 이르렀다. 여기는 소위 말하는 북촌이다. 한양의 북촌은 문무백관들이 사는 곳이다. 그야말로 양반들이 사는 곳이다. 이리 오너라. 정호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객이 왔음을 알렸다. 네, 누구시온지요? 약현사는 김정호라고 알려라. 네, 잘 알겠습니다. 다들 모여 계시옵니다. 어서 듭시옵소서. 그는 대문 안으로 안내되었다. 신원의 집은 고루 거각이었다. 신원은 원래가 그 일가가 한양의 성내에서도 대단한 명문이었다. 그의 아비 의직은 부사벼슬을 지냈고 할아버지 홍조는 대단한 무관벼슬을 한 집안이다. 홍조는 정조 때 무과에 급제하여 무관으로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는 홍경래의 난때 홍경래군에 항복한 이근주의 뒤를 이어 정주 목사가 되어 정주성 함약에 큰 공을 세웠다. 그는 그 후 평안도 병마절도사를 지내기도 했으며 이어 한양에서 좌우 포도대장을 지냈다. 그는 그 후 어영대장을 지내기도 했으며 훈련대장, 병조 참판을 지냈다. 홍조의 아비는 방어사를 지낸 대준이었다. 가문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무골이라 신원은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항우처럼 세웠으며 이목구비가 준수하였다. 이 집은 할아버지 홍조가 훈련대장을 지낼 때 지은 것이었다. 실질적인 군권을 가지고 있던 신대장의 집이라 목수들은 전심전력하여 지은 듯 했다. 집이 아주 견고했고 아울러 화려했다. 정우는 하인에 의해 후원에 있는 정자로 인도되었다. 아, 이게 누구신가? 우리 백원이 아닌가? 어서 오게나? 다들 모여서 자네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네. 원 그런 말씀을 나 같은 사람을 기다리다니. 도대체 누가 날 기다린단 말인가? 다들 자네의 지도에 경탄을 금치 못하는 사람들이라네. 여보게들, 여기 백원이 왔네. 범도 자기 말하면 온다더니 드디어 나타났구먼. 과연 후원 한쪽 귀퉁이에 세워진 정자에는 주안상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 상 주변에는 두루마기를 입은 젊은이들이 가득히 모여 앉아 있었다. 어허, 어서 오지게나 백원. 아니 참, 고산자. 어느 틈엔가 신원은 정호를 백원이라는 자로 부르지 않고 고산자라는 호로 불렀다. 그만큼 그를 우대한다는 말인 듯 했다. 과연 우리하고는 다르게 보이는구나. 그럼 우리 같은 백면서생하고는 모든 것이 다 달라. 저기 좀 보게나 손하고 팔이 무쇠 같구먼. 모여 앉은 젊은 서생들은 다들 한마디씩 했다. 그들은 그야말로 북촌의 개화 사상을 가진 기라성 같은 젊은 신진학자들이었다. 하기야 북촌에는 아직 등과하지 않은 내노라 하는 당대의 젊은 학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들은 역시 개화 사상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윤종의, 김명철, 김영작 등이 그들이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금 주한상 주변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위당 신원을 비롯하여 해강 최한기, 청향 이명상, 환재 박교서, 겸산 유재건, 어시재, 최성환 등이었다. 그런가 하면 정호의 등장에 하등의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은 채 남루한 옷차림으로 약주를 사발로 들이키고 있는 문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와 대작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었다. 그 역시 정호 따위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들은 낄낄거리면서 약주잔을 돌리고 있었다. 여보게들, 여기 고산자가 나타났으니 수인사를 해야 할 게 아닌가. 다들 인사를 나누는데 자네들은 끝까지 모른 척 하긴가? 고산자가 누구야? 나는 알 바 아닐세. 어서 인사들을 나누게나. 남루한 옷차림의 사내가 말했다. 그는 무슨 괴상스런 삿갓을 쓰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챙이 널찍한 삿갓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여보게나 난고. 그래도 그렇지 않으이. 아무리 술을 좋아하지만 인사나 나누고 대작을 하시지 그래. 이럽다니까. 우리 같은 말자들이야 인사를 나눌 게 뭐에 있어.
그냥 무시해 버리시구려. 난고 김병현과 마주 앉아서 대작을 하고 있는 사내가 한마디 했다. 그도 꾀제제하기로는 난고 김병현하고 난영 난제였다. 난고는 역시 하원이 있으니 더욱 어울리는구먼. 여보게나 하원, 그럼 우리를 의식하지 말고 약주를 퍼마시게나. 그리고 멋진 시나 한 수 읊어보게나. 위당 신원이 타이르듯이 말했다. 거짓골을 하고 있는 이 괴상스런 몰골의 두 선비는 당대의 기인들인 난고 김병현, 즉 김입 혹은 김삿갓이었고 그의 대작자는 하원 정수동이었다. 그들은 다들 1800년에 즉위한 순조의 초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역시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는 간발의 차이는 있으나 나이가 어린 셈이었다. 병현은 순조 7년생이고 수동은 순조 8년생이었다. 수동은 일반인들이 그의 기발한 거조에 맞추어 부르는 이름이고 그의 본명은 정지윤이었다. 그러니까 김병현을 김입 혹은 김삿갓이라고 부른 것과 같이 일반인들은 정지윤을 정수동이라고 불렀다. 환제 박교서가 순조 7년생이니까 이들과 나이가 비슷한 셈이었다. 신원이 순조 10년생, 용의가 순조 11년생이었다. 겸사는 선대인 정조 17년생이니까 이들보다는 10년 가까운 연치의 차이를 보였다. 해강은 순조 3년생, 고산자는 순조 4년생, 어시제와 청양은 고산자와 동갑내기였다. 자리에서 일어선 젊은이들은 다들 고산자와 통성명을 하면서 수인사를 나누었다. 나 겸산 유재건이라 하오. 오늘 내가 여기 삿갓과 수동을 데리고 왔소이다. 저는 고산자라 하옵니다. 저가 겸산 선생과 맞절로 인사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여기 큰 절을 받으시옵소서. 아니 고산자 그만두시오. 나 같은 용렬한 인간이 어찌 고산자 같은 위인에게서 큰 절을 받을 수 있으오리까. 여기 위양문학의 대가들과 수인사를 나누시오. 이쪽이 삿갓이고 저쪽이 수동이요. 당대의 기인으로서는 난영 난제요. 여보게들 술은 그만들 들고 어서들 인사를 나누게나. 여기 모인 사람 하나하나가 정우와는 다들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인연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아니 해강 허교를 해주게나. 그럼세 내 연치가 자네보다 한 살 위지만 내 생일이 둥짓달이니 아마도 자네와는 몇 달 차이가 나지 않을 걸세. 해강 채한기는 기꺼이 붕으로서의 교우를 정우에게 허락했다. 해강은 창백한 얼굴에 총기가 번득이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다. 북촌 양반가의 실학자 중에서도 단언코 선두주자였다. 아니 이게 누군가? 기원이 아닌가? 아이고 고산자 이렇게 만나다니 너무나 긴 세월이 흘렀구먼. 내가 약현으로 한번 간다는 것이 이렇게 늦어지고 말았네. 아이고 그동안 전해줄 말이 쌓이고 쌓였다네. 기원은 이용이의 호였다. 그랬던가? 그래 거기 소식은 언제 은율에서 올라왔는가? 한 반년은 되었네. 아참 세월이 이렇게도 무상하게 흐르다니. 두 부모는 너무나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어시제 최성환 이외다. 자네가 해강과 허교를 한다면 내 아게도 해야겠네. 해강과 나는 동갑내기나 다름이 없으니. 아, 그 유명한 당대의 문사 어시제 반갑네 반가워. 그 다음은 박교서였다. 그는 그 당시 벼슬을 마다하고 집안에 집거하면서 글만 읽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워낙 이름난 명문 집안의 아들이었고 그의 학문이 턱없이 높았기 때문에 명성이 온 장안을 휘몰고 있었다. 그는 연암 박지원의 손자였고 현령을 지낸 종체의 장남이었다. 게다가 그는 자기보다 2살 아래인 효명세자와 절친한 사이였다. 효명세자는 순조의 장자로 4살 때인 순조 12년에 세자로 책봉되었고 19세가 되던 순조 27년에 왕명에 의해 왕을 대신하여 정무를 집행했다. 젊은 세자였으나 당시의 어지러운 안동 김씨들의 독단 정치의 쐐기를 박으면서 현명한 정치를 폈다. 환관의 단속, 지방관으로부터의 사형권의 박탈, 관기의 확립과
중신들에 대한 무고의 엄금 등의 시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그는 만 3년의 치적을 쌓은 후에 부모를 뒤로하고 타계하고 말았다. 그가 곧 효명세자이다. 순조의 다음 왕인 헌종은 곧바로 이 효명세자의 아들이다. 세자는 풍양도시인 조만영의 딸을 비로 맞이하여 안동김씨의 독단 정치에 항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사람이 익종이요 그 입이 조씨가 나중에 친정왕으로 투존되어 왕대비가 된다. 환제는 바로 이 효명세자와 군신의 관계 이상으로 어릴 때부터 아주 가까이 지냈다. 그런 환제가 효명세자가 22살의 나이로 타계하자 깊은 좌절에 빠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제의 아비 되는 혈령 종채와 어미 되는 유씨도 다들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버리고 말았다. 환제는 세상을 거부하면서 두문불출한 채 다만 위당과 해강만을 벗삼아 살아가고 있었다. 환제는 대단히 계명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는 역시 관리였지 학자는 아니었다. 그러기에 실학자들 말고도 전형적인 성리학의 학자들도 그에게는 친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시르에 빠져 두문불출하고 있었다. 그는 오직 책을 벗삼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벼슬도 마다했다. 청양 이명상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정호는 이명상과 조금은 어색한 사이였다. 이명상은 강화도 유수 이인탁의 아들로 그 역시 조선 전도 제작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조선 팔도도는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여보게나 고산자, 내가 3살 아래지만 허교를 해주게나. 내가 보아하니 자네는 학자의 물골이 전혀 아니고 어디 모래판에 씨름꾼 같은 심주를 가지고 있으이. 삿갓이 이죽거렸다. 씨름꾼이 아니라 어디 대갓집의 상머섬 같은 인상이구먼. 수동이 맞장구를 쳤다. 어허, 학문이 워낙 없으니 학자로 보일 수가 있겠는가? 그럼 자네 자리는 바로 내 옆일세 이리로 오게나. 삿갓은 다시 이죽거렸다. 당연하지. 이 자리에 겸산을 제외하고는 다 연치들이 한두 서너 차이니 다들 허교를 하기로 함세. 우하하하. 물골은 상머슴이지만 속이 탁 트였군. 소문하고는 달라. 아, 삿갓, 내 소문이 어떻게 났던가? 뭐라더라? 무쇠같이 무서운 사나이라고 소문이 났다네. 무쇠처럼? 누가 그런 소문을? 아, 자네 소문을 퍼뜨릴 사람이야 여기 위단과 귀현밖에 더 있는가? 위단과 귀현이라. 위단과 귀현이 그런 소문을 퍼뜨릴 사람이 아닌데. 왜? 무쇠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은가? 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기 한 잔술로 심화를 풀어버리게나. 김입은 약주잔을 정우에게 내밀었다. 그들은 다들 허허거리면서 축하를 해주었다. 삿갓은 좀처럼 잔을 남에게 권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자작할 뿐이다. 그런 그의 주법을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었다. 그런 그가 오늘 이례적으로 정우에게 잔을 권한 것이었다. 삿갓이 그나마 잔을 돌리는 사람은 오직 수동 한 사람뿐이었다. 이제 정우까지 잔을 돌리게 되었으니 그의 주우는 2 사람이 된 셈이었다. 허허, 반죽이 맞는구먼. 역시 기인은 기인끼리만 통하누만. 환제가 한마디 했다. 아닐세. 천재는 천재끼리만 통한다고 말해야만 어울릴 것 같으이. 기원이 대꾸를 했다. 둘 다 맞는 말이야. 대단한 사람들이야. 위당이 결론을 내렸다. 환제나 기원, 그리고 위당이나 청양, 그리고 해강과 겸산, 어시제는 당대의 한다하는 명문 거족의 장자들이었고 그러기에 그 가문을 이어받을 사람들이었으나 대단히 괴화된 지식과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이런 괴화된 의식이란 역시 폭넓은 독서와 현명한 가르침에서 얻어진 것이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당대의 석학인 다산과 추사의 학문에 심취되어 있었다. 그들은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향하여 그리고 세계의 진실된 양상에 관하여 조금씩 눈을 떠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명문 거족의 장자들 사이에 이름 없는 촌부인 정우와 술주정뱅이나 다름없는
삿갓과 수동이 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인간관과 세계관이 그만큼 세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해강, 고산자에게 어디 한마디 해보게나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더니 그러세 고산자 참으로 반가우이.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노작을 보내주다니 너무 황송스러웠네. 조선의 지도는 아마도 이것은 나의 느낌이네만 자네의 손으로 집 대성될 것 같은 생각이 드누만. 과찬이 말씀을 어서 거두시게나. 나 같은 중부가 뭘 알겠나. 다만 깊은 학문을 기둥량이나 제대로 했으면 감사할 따름일세. 고산자, 허교를 한 우리 사이에 무엇 그렇게 겸손을 하는가. 지나친 겸손도 결례가 되는 법일세. 그것은 나의 지나친 결례가 절대로 아닐세. 나 같은 중부가 어찌 여기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는가. 다만 깊은 광영으로 할 따름일세. 여보시오 고산자,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구려. 고산자가 그린 지도는 우리가 다들 돌려보았소이다. 구월산도와 황해전도 그리고 강화도 전도는 참으로 역작이었소이다. 타산의 지도에 대한 집념을 실제의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라고들 탄성을 바랬소이다. 겸산이 점잖게 한마디 했다. 겸산은 퍽 준수한 외양을 하고 있었다. 그는 보기만 해도 선비의 냄새가 물씬 풍겼다. 겸산께서는 가지고 오신 황해도 전도와 각종 지도를 고산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해강 채한기가 거들었다. 그것도 괜찮은 일이로다. 삿갓과 수동의 지도에는 별 흥미가 없을 텐데. 저들은 저렇게 음풍영월하니 세월은 역시 좋구먼. 그럼 여기 이걸 좀 보시게나 고산자. 이 지도가 부은 묵객이 판각한 팔도 도중의 황해도일세. 이 지도에는 여러 가지 오류가 발견되고 있네. 여기를 좀 보게나. 토산 아래 금천을 금천으로 표기하지 않았나. 금천은 황해도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지명일세. 원래가 고구려의 구라편이었는데 신라의 경덕왕이 강음으로 고쳐서 송악군의 영현으로 했었지. 고려시대에는 쭉 개성부에 속해 있었으나 조선조로 들어와 태종대왕 13년에 현감을 두어 황해도에 예속기로 한 고을인데 금천은 한양과 황주 그리고 의주로 가는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대단히 높은 고을일세. 그런데 자네의 황해전도에는 이것이 아무런 하자 없이 너무나 정확히 표기되어 있지 않은가? 자, 돌려들 보게나. 원 별 말씀을. 정우는 계속 겸손했다. 둘러앉은 사람들은 그 장각 검서관이 내미는 두 지도를 비교하면서 돌려보았다. 과연 겸산이 말은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다. 지금 현재 고산자가 큰 업적을 쌓은 것은 아니네. 하지만 조정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묘한 지도를 그려주었네. 해강이 이 지도를 가지고 날 찾아왔을 때 나는 너무나 놀라고 말았다네. 고산자의 지도에는 내가 이런 지방에 이런 지도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던 것이 그대로 어쩌면 그렇게도 빼닮은 것 같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었는지. 겸산 선생님 천천히 말씀을 좀 해주시구려. 그럼 내가 말하리라. 지금 삼남의 미국이 한양으로 잘 반입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온 강토를 휩쓰는 역질과 도적의 무리들 때문이요. 그래서 한양의 미국 값은 마구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니 황해도의 미국이 한양에 아주 많이 반입되고 있소이다. 고려시대에는 내가 방금 말한 대로 황해도 남부지방은 경기도였소이다. 송나라의 교역이 예성강 하루의 병란도에서 이루어졌으니 대단한 교통의 요충지였지. 조선으로 넘어와 해안이 개간되면서 미국 생산이 크게 늘었소이다. 특히 재령의 나무리뻘, 신천의 어루리뻘, 합쳐서 흔히들 말하는 재령평화와 예성강 유역의 연백평화는 왕실에 쓰일 공어미를 생산하는 토지로 변하고 말았으며 이 일대에 많은 궁방전이 있소이다. 이런 각도에서 지금 조정에서는 황해도의 비중이 크게 올라가고 있소이다. 그런데 이런 엉터리 지도밖에 없어서 애를 태웠는데 마침 해강이 이 지도를 가지고 날 찾아왔어요. 그러니 내가 놀랄 수밖에. 우리는 위당과 상의를 했소이다. 그래서 결국 위당이 이 자리를 맡는 것이요. 고산자가 그린 강화도 전도는 여기서 그 중요성을 밝힐 필요가 있을까요? 고산자의 지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점증하는 외세에 대비하기 위한
강화도의 유세화를 웅변으로 강조하고 있으이다. 병판대감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으이다. 곧 어전회의에서 이 점이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이요. 병락과 전술의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신원이 한마디를 했다. 환제는 조금 맥 풀린 듯한 태도를 취하더니 어느 틈엔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위당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이상스럽게도 이 자리에 삿갓과 수동이 낀 것이 조금은 불쾌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워낙 비속함을 모르는 지체 높은 명문 가문의 출신이다. 그래서 그는 삿갓과 수동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적인 폭이 모자란 듯 했다. 그러나 그는 겸산과 유당의 설명을 듣고는 침까지 꿀깍 넘기면서 자세를 고추 세웠던 것이다. 그는 역시 연암의 장손다웠다. 조국을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연암은 얼마나 노력했던가. 그런 연암의 장손인 환제가 어찌 개명한 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있으랴. 그도 겸산이 내민 지도를 받아들고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이게 영조대왕 시절에 그려진 해서일로 영해도 일세, 병영이 있던 황조의 정방산성을 중심으로 산성, 진보, 도로 등이 그려져 있기는 한데 고산자의 것과 비교를 좀 해보게나. 그 숫자와 정확도가 아주 떨어지고 있네. 아무래도 해서일로 영해도는 여러 사람들이 힘이 한 곳으로 집약되어 얻어진 결과이고 고산자의 것은 혼자의 힘으로 한 사람의 솜씨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이. 겸사는 끝없이 고산자의 지도를 칭찬했다. 그러나 해강이 오래간만에 이의를 제기했다. 사실 지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기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하이. 위당도 위산 필기를 쓰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어시제도 지도에는 귀신 같은 사람이네. 그리고 나도 그러하고. 환제도 지도에는 남다른 관심이 있고 청양은 주무관청인 관상감의 지리학 박사가 아닌가. 그러나 나의 생각으로는 고산자의 황해도 전도와 강화도 전도가 그렇게 정확하냐 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니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지도가 더 정확할 경우가 있으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지도가 해주 지도이고 저것이 신천 지도일세. 자, 좀 보게나. 고산자의 지도하고 비교해서. 신천 지도는 몰라도 해주 지도는 이것이 고산자의 것보다 더 상세하지 않나 생각하이. 해주는 황해도의 가명이 있기 때문에 관하에 단결된 힘으로 노대에 걸쳐 이 지도를 다듬어 왔네. 이 점에 있어서 고산자의 개인의 노력이 아무래도 이들이 단결된 힘에는 미치지 못했지 않나 생각하네. 어떤가? 고산자 자신의 생각은? 역시 자네들은 당대의 석각들이네 그려. 사실 나의 졸작은 어디까지나 황해도 해안지도의 성격이 강하네. 나는 그쪽은 여러 번 답사를 했으나 도적의 무리들 때문에 내륙을 샅샅이 찾아다니지 못한 것은 사실일세. 해강의 해안에 놀라지 않을 수 없네 그려. 해주는 내가 직접 답사했다기보다는 역시 문헌을 참조함이 더 많았네. 참 대단한 형안이고. 정호는 신음처럼 한마디를 토했다. 경험만이 학문의 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해강 최한계의 형안은 그야말로 대단했다. 어쩌면 자신이 그린 황해도 지도는 각 부분들을 들어 어느 지도의 어느 부분을 베낀 것이라고 낱낱이 지적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정호는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나도 그런 점을 느꼈으니 황해도는 내가 특별히 잘 알만한 고장일세. 역시 해강이 뛰어난 형안을 가지고 있어. 겸산의 말씀대로 조정에서는 황해도의 토지가 비옥하고 또 거리가 가깝고 좋은 선이 움직이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조정과 왕실이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음이 사실일세. 사실 조정의 재정 상태가 아주 나쁜데도 황해도의 맥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월산이 도적들을 토벌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킨 것도 그런 이유가 있었다네. 아니 구월산이 도적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고산자는 자신도 모르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 이 사람 고산자, 자네 왜 그렇게 놀라나? 일가가 약현으로 다 술가를 하지 않았는가? 아닐세. 그럼 무슨 연유로? 주한상 주변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다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정색을 했다. 고산자가 너무나 놀랐기 때문이다. 자네가 은유른 사람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까짓 놈들이 도적들을 좀 죽여 없애끄려서니 뭐가 그리 놀랄 일인가? 그놈들이 얼마나 포악한지 관군도 가지고 있지 않은 대포를 쓰면서 저항을 했다지 않은가? 아니 아닐세. 다만 9월의 살록에 선진이 묘가 있기에 염려 말게나. 도적들만 잡아 죽였지 어떤 묘도 파괴한 것이 없네. 그래도 너무 걱정이 되네 그려. 걱정 말래도 위당은 거듭 정호를 말렸다. 그러나 용인은 정호가 왜 그렇게도 놀라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는 확증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정호가 구월산이 도적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지난 왕자를 통해서 직접 들었던 것이다. 언젠가 도적의 두목인 범가놈의 딸년이 하던 말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다. 용인은 정호가 강화도로 떠나간 후 어렵게 자기 집을 찾아온 지난 왕자를 만났던 것이다. 그것은 돌이켜 생각하면 처참하고도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는 그들이 정호와 깊은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지난 왕자의 말로써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털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좋은 날엔 웬 그런 험한 말만을 골라서들 하는가. 자자, 오늘은 좀 마음의 문을 열고서 대화를 나누어 봄세. 그래서 장부의 뜻을 한 번씩 토로해 보세 그려. 기원 이용이가 그 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용이는 신원에 못지않은 훌륭한 풍채를 가지고 있었다. 좋지 좋아. 역시 기원이 최고야. 이 좋은 날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이마 찌푸리고 앉아서 신세만을 한탄하리요. 하늘을 올려다보고 땅을 내려다보니 오직 미풍이요 다사로운 뿐이로다. 아니 난고 무슨 그런 우스갯소리만 하는가. 영광이 좋은 날 북촌 제주꾼들이 다 모였는데 나오느니 우국충정이고 오느니 잠이요 끊느니 목구멍의 갈증뿐이로다. 정수동이 맞장구를 쳤다. 그들은 그야말로 기인들이었다. 일상의 감정이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들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세상을 조롱하고 야유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역시 나이가 비슷한 이들 북촌의 젊은 개와 사상가들에게는 그런대로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 우하하하. 젊은이들은 다들 통쾌하게 웃어젖혔다. 세상을 우습게 볼 수 있는 삿갓과 수동의 기계가 예사롭지 않고 통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흥이 올라 서로들 사양하지 않고 잔을 돌렸다. 자, 그만들 하세나. 나는 도무지 머리가 어지러워 더 앉았을 수가 없으니 먼저 자리를 뜨겠네. 해강 최한기가 먼저 엉덩이를 화문석에서 들어 올렸다. 한양 5부, 43방, 229개 중에서 내가 돌아가야 할 때란 내 조그만 책상에 놓여있는 맹연 너머 과외방뿐일세. 자, 나 먼저 감세. 아니 해강, 어째 날 버리고 혼자 그렇게 갈 수가 있는가. 같이 가세나. 구산자도 우리 쪽으로 동행을 하면 어떨까?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어떤가? 해강과 함께 우리 집에 같이 가서 지도 얘기를 더 해봄이 말일세. 여기 이분들은 아무래도 지도꾼들은 아닐세. 좀 고차원의 사람들이지. 아직 성리학의 담꿈에서 완전히 깨어난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꾼들이고 이 사람들은 고명한 학자들이지. 그렇지 않은가 환제. 놀리지 말게나. 내가 무슨 학자인가? 학자도 아니고 벼슬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한 한양의 건달이지. 어시제 좋은 생각이네만 내 어찌 자네의 제의를 거절할 수 있겠나. 당사자인 해강이 과음으로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나. 그것도 좋은 생각일세. 일이 이렇게 되니 다들 자리에서 일어섰다. 삿갓과 수동도 손을 털고 일어섰다. 아니 이 사람들이 좀 더 먹고 마시고 놀고 싶은데 이렇게 자리를 털고 일어서나? 할 수 없지. 우리가 너무 마시고 먹어대니 심술이 난 게야. 그렇지 않나 위당? 그럴 덕이 있나. 삿갓과 수동을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되어서 예사로 기분이 좋지들 않아. 겸산 선생에게 다시금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가? 그렇다면 참으로 좋은 일일세. 북촌이 지체 높은 명문가 자제들의 모임이라 많이도 주저했네만 좋은 결과를 냈구먼. 삿갓과 수동도 은근히 이례적으로 인간미를 풍기네 그려. 허허허. 겸사는 기분이 좋은지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헌원 장부들은
두루마기 자락을 휘날리면서 신원이 관인방 집을 떠나갔다. 정호도 인사를 나누고 이들과 헤어졌다. 신원의 집을 나서니 벌써 해가 한껏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여기저기 기와집의 지붕 위로는 연기가 날리고 있었다. 역시 한양의 명문 거족들이 사는 동네다웠다. 좀처럼 보기 어려운 기와 지붕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득히 들어서 있었다. 잘 가꾸어진 골목에는 점잖은 양반 차림의 사람들이 걸음을 옮겨놓고 있었다. 아니면 저쯤 승교 바탕에 높다랗게 올라앉아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아마도 가까운 곳에 있는 궁궐에서 퇴청을 하는 고관인지도 모른다. 정호 자신이 사는 성문밭 약흔이나 말리언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정호도 조금 취기가 올랐다. 그는 취기 때문인지 흥분이 되어 가만히 걸음을 옮겨 놓을 수가 없었다. 알 수 없는 쾌재가 자꾸만 코안에서 흥얼거려져 견딜 수가 없었다. 어디 아무도 살지 않은 들판이라도 나가서 혼자 보유하고 싶었다.